자, 이준석의 똥볼을 좀 잠깐만 얘기 일단 해볼게요. 내가 봤을 때 얘는 그냥 일베야. 요즘 하는 거. 처음부터 일부에 그냥 있지 일베예요.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 왜 그 일부 틀투브나 태극기 부대 자기가 굉장히 그 혐오했던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거 보고 자기 공격한다고. 음. 그래도 이준석 같은 경우는 가세현도 엄청 싫어하잖아요. 틀튜브는 꼭 챙겨보더라고 또. 어. 근데 그 이재명 후보가 고속도로 졸음 쉼터에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딱 거니까 촉새처럼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에 와서 촉새처럼 댓글 다는 거 보면서 아 얘는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윤석열만큼이나 무식한 애구나. 왜냐하면 이준석이 이거를 중국 업체를 위한 공약이다라고 바로 질러버렸어요. 아까 말한 그 건강보험이나 사드에 대해서 윤석열이 팩트체크 안 해보고 지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태양광 패널의 부품 자국산, 한국산이 가장 높은 나라야. 그러니까 자국산 비율이 70%가 넘는 유일한 나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은 워낙 그러니까 이 태양광 패널 생산은 양이 많다 보니까 중국하고 비교하는 거는 어렵고,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압도적인 1위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5%? 뭐 일본도 13%? 뭐 이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자국산 비율이. 대부분 나머지는 그냥 다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 거죠. 네. 요거는 대응을 잘했던 게, 이소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씀으로써 바로 대응이 돼갖고, 지금 가짜뉴스로 가지 않고,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있죠. 이소영 의원 이야기에 보면은 여기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거, 이 부분을 한번 살짝만 좀 읽어드리면,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태양광 보급 국가 중 중국을 제외하고 자국산 모듈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임. 2019년 기준 78.4%. 세계 2위 태양광 발전국 미국의 자국산 모듈 공급 비용은 6%. 3위 일본은 17.6%에 불과하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장 연구를 많이 한 시기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태양광 기술이 독일에 이어서 세계 2위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태양광 쓰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줬던 바로 그 시기가 있었고, 요거를 이명박 때 들어와서 그 정책을 엎어버림으로써 태양광 기술이 상당히 떨어졌던 측면을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아까 말한 건강보험 중국인 이야기처럼 중국산을 써주기 위해서 라고 선동하는 건 일배도 안 하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이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잖아요.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 어떤 전자제품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 전기차가 됐든 핸드폰이 됐든지 간에 국산 100%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제가 90년대 후반에 뭐 이렇게 양담배 논란이 있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산 담배를 만들 때도 외국 수입 연초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외국 수입산 담배에도 국산 연초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렌딩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냥 어떤 특정한 품종 하나만 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담배도 그렇는데 전자제품에 어떻게 자국산 부품 100%가 들어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나 중국의 어떤 경제 규모, 수출 규모를 생각하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떤 국가 논리를 대입해가지고 유치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준석이 좀 많이 몸이 달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국힘당 대표나 당대표나 또 국힘당 대통령 후보나 자꾸 중국 혐오를 일으키는 부추기는 발언들을 하는데, 사실 자국민 수도권, 자국민 보호 정말 1%도 도움이 안 되는 사드는 후보가 막 사드 하나를 설치하는 데만 해도 1-2조 가량 드는데 자국민 보호를 위한 거라는 1%도 자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게 이미 검증된 사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후보나, 또 당대표는 지금 태양광을 중국 업체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중국 혐오를 부추기는 거나, 정말 부창부수인 것 같아요. 당대표나 윤석열 후보나. 아니, 저 국힘당은 그냥 중국 혐오로 해서 뭔가를 좀 얻으려는 그러니까 건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 내에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당 내에서 새롭게 생긴 그 뭐 섹스톤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널리 알려. 예, 준스톤 뭐 이렇게 유명했잖아요. 근데 그 성상납 그 의혹 그 터진 이후로는 아. 당 내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섹스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다른 이슈를 맞아요. 계속 드러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대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보가 빛나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헛소리를 계속 하게 되는 무리수를 거죠. 두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그 쉼터에 졸음 쉼터에 그늘막 하는 그 그늘막을 태양광으로 한다는 건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의 71%를 중국이 만들고 있는데 아까 댓글창에도 그런 분 계셨는데 한국은 브랜드로 만드는 훨씬 고급 기술이고 가격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의 국산 비중이 78.7%.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원천 기술이 있는 나라예요. 이거를 이명박 때 중지만 안 시키지 않았으면 상당 부분 세계 1위를 달릴 만한 수준인데 요거를 갖고 와서 저도 모르는 게 정말 짜증나네. 하는 짓 보면 그냥 일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당대표 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크게 통 크게 나이는 어리지만 뭔가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당대표란 놈이 그러니까 타당 후보 페이스북에 와가지고 쪼르르 악플 달고 자빠졌는 게 그게 저번에 한번 이재명 후보한테 사람이 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얘는 잘지라서 마이크로 하잖아 완전히. 보면은 너무 최소한의 예의도 없으니까 자당에서 계속 공격받는 게 처음에는 좀 짠했거든요. 이제 그 짠한 마음이 싹 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건 말도 안 되는 가짜였어요. 그러니까 부창무수 맞습니다. 윤석열이나 이준석이나 똑같은 놈들 되는 거고 그 이준석이 설날 광주를 가서 무등산 올라갔어요. 아 기분 더럽게 나쁘더구만. 성지를 침탈당한 느낌? 무등산 가보신 분, 올라가 보신 분. 안 가봤습니다. 산은 보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무등산 정상에 서석대라고 주상절리가 있어요. 음. 그 암벽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게 광주의 상징이에요. 거기서 나온 학교 이름이 서석고예요.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아. 오. 거기서 나온 초등학교 이름이 서석초등학교예요. 아. 제가 나온 학교. 근데 그 무등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혹시 알아요? 모르죠. 평등하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예요. 아니었나요? 등산하지 마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등산. 산 자체가 뭐 산 자체가 험난하지가 않고 네. 올라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면서 이렇게 무난해. 그래서 아. 그 평등 같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거기를 올라가. 흑산이네요. 네. 아. 오히려 그런 산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산 올라가 보셨는데 알겠지만 험악한 산이 오르긴 더 쉬워요. 한라산이나 무등산처럼 꾸준히 올라가는 산이 있잖아요. 네. 이게 엄청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생각보다. 근데 거기 올라가서 무등산에 올라가서 이번 대선에서 호남에서 20% 득표하겠다 이런 개소리 나고 자빠져요. 아, 정말 싫더라고. 저 그래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준석아, 무등산에서 족구하지 마. 무등산에서 족구를 하지 맙시다. 아, 참. 근데 그 이준석이 한 20%가 가능할지 언론들이 지금 개푸시를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전국 1000명짜리 여론조사를 갖고 호남 전체가 숫자가 얼마냐면 100명이 안 됩니다. 1000명 중에. 네. 그 중에 20, 30대 10명도 안 되는 숫자를 갖고 와서 호남의 20, 30대가 윤석열한테 마음을 주고 있다 같은 개소리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여론조사 팩트 체크해주면서 호남에서 한 광주 전남 물론 전북은 포함이 안 됩니다만 대충 비슷할 거라고 보고 그 여론조사를 소개해드렸죠. 며칠 전에. 실제로 호남 특히 광주 전남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1600명이네요 이거는. 1600명 해봤더니 이재명 63.5 민주당 어떤 후보도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 여론조사가 이렇게 높게 나온 적은 이게 최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호남 지지율 낮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윤석열 지지율 얼마예요? 8.9%밖에 안 돼요. 보이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전국 1000명으로 했을 때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지지하는 2030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전남에서요? 두세 명이에요, 두세 명.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전라도처럼 정치적인 민도가 높은 곳에서 윤석열 같은 사람을 지지한다는 건 자기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운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내가 부끄러워진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을 듣는 내가 굉장히 모욕적이고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샤이 윤석열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광주나 전남에서도 윤석열 지지가 있죠. 누구겠어요? 일단 문재인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잘 사는 사람. 그리고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 그래서 100%가 불가능한 거예요. 10%든 뭐든. 근데 20%는 사실 요거는 이제 일종의 허세인데 실제로 저쪽이 이긴 대선에서 호남에서 지지율 10%가 나오면 보수가 이긴다는 건 약간 정치권의 정설처럼 돼 있어서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저는 두 자릿수 나오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여론조사 면밀하게 해봤더니 한 1600명 해봤더니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 전국 천병으로 한 그 선동에는 택도 없는 수준인데 호남표 없겠다고 준석이가 내려가면 뭐합니까? 이준석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걸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호남에서 표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 내가 찍은 정부가 있어요. 근데 다 못했대. 그건 오히려 반감만 사는 거죠. 오히려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자가 민주당이 잘한 것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잘할 자신이 있다. 이게 돼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등이 이룬 성과는 다 가짜래. 그래 놓고 무조건 호남에서 표 20% 얻겠다고 하면 그 표를 주겠냐고요. 안 준다니까요. 정자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무등산 올라간다고 표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등산을 아는 사람들이 다 기분 나빠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자마자. 문제는 네 당의 대선 후보세요. 외신 2번 윤석열 몇 개만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대선 후보의 외신 반응 모음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 한국의 대선 주자 후보 부인. 비판적인 언론인은 감옥에 집어넣겠다 발언. 또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은 돈을 노리고 한 것이라고 발언. 영국에서 했고요. 일본 니케이 아시아의 반응입니다. 윤 후보의 모호하고 두서없는 답변으로 주목도 높은 인터뷰에서 비난 반응. 3프로 인터뷰 이후 윤 후보 지지 하락. 이재명 후보는 국정 경제 운영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며 이를 인터뷰에서 효과적으로 소통, 자신감 넘치고 명확하게 자신을 표현했다. 그리고 프랑스 르피가로입니다. 한국의 대선 주자 후보 부인이 기자에게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모두 감옥에 집어넣겠다라고 발언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다음 미국 더 힐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때 경기지사 때 획득한 그의 협상력이나 지식으로 미뤄봤을 때 더 나은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음. 경험이 풍부한 민주 지도자로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 안전한 선택이 될 것임. 윤 후보는 외교 문제에 대한 경험과 지식 부족으로 당선 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외교 보좌관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것 같은데 외교 정책 핵심 사안은 외워서 하는 것으로 보이나 복잡한 현안들을 과연 그가 이해하고 있을지 의문임. 대본 없이 기자들과 얘기할 때 종종 핵심에서 벗어나는 말로 공분을 사고 있음. 동문서답한다는.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제대로 된 대선 후보 검증을 했다면 윤석열은 경선 통과 못했죠. 예. 근데 언론이 윤석열을 정권 교체 여론을 등에 업고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 검증 과정을 사실상 패싱한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경향신문이 윤석열 최초 인터뷰했다고 했을 때 그 기사의 첫 문장이 윤석열은 달변이다. 이거였습니다. 그때 진짜 경향신문이 정말 제정신인가 미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언론이 그딴 식으로 다뤄주니까 윤석열이 계속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달변이란 말이 꼭 칭찬이었을까요? 말이 많다의 개념이 더 가까웠다고 선의로 해석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도 그런 그 기사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질문 하나만 던져주면 혼자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하더라. 문제는 팩트가 틀린 게 문제지. 중원부원 하느라. 알맹이가 없는. 그러니까 김호준 3%씩으로. 총수가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이런 식으로 윤석열한테 질문 하나를 던지면 질문을 던진 사람이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질문을 했더라? 윤석열이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했던 질문을 까먹게 만드는 그런 네. 스킬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방송으로 여러 번 드린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이런 방송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년 동안 팩트 체크 되어 온 것들이 많아요. 정책 같은 거에 대해서. 윤석열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아는 거야. 후쿠시마에 폭발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아는 거고, 사드가 한국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엔 우리같이 수준 높은 시민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서울대 법대에 나와서 검사 출신이라고 하면 똑똑한 줄 아는 사람들은, 또는 그 유튜브 내에서 가짜뉴스 엄청 뿌려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놈들 있죠. 그런 놈들의 방송만 보다 보니 현실적으로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자가 조금 더 자기보다 똑똑해 보이면 그 아우라 때문에 똑똑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주시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자체가 그 컨텐츠가 우리보다 떨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밑에서 보면 다 수준이 높은 거고, 제일 높은 데서 보면. 아까 말한 무등산도 그런 비유 있거든요. 무등산이라고 하는 그 앞쪽에 지산유원지라고 있어. 지산유원지. 유원지. 거기도 그 팔각정이 있고 조금 낮은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산유원지에서 보면 무등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무등산에서 보면 지산유원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얼만큼 높이에서 보느냐의 차이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을 정권교체 여론만 갖고 뛰쳐나와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는 말마다 가짜는 거죠. 네가 대통령 하면 나는 대통령 해랩이라도 하겠다 같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쪽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윤석열이 그만큼 무식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외신은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정말 심각하다는 거죠. 이제 외신만 또 못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영국의 뭐 타임스를 보고 뭐 영국 정론지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국 정론지가 민족 정론지라고 정론지. 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튼 윤석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 나라망신입니다. 그 박영선 장관이 잠깐 미국에 갔을 때 미국 그 조야의 반응은 그거였다잖아요. 어떻게 검찰총장 출신이 대선을 나옵니까? 왜냐하면 나오게 되더라도 몇 년 후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는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고 정치가 다루는 의제 자체도 이해관계가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훈련, 최소한의 경험은 필요한 거예요. 정치라는 이 공간 안에서 상처받고 싸워보고 화해하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위험한 일이거든요. 아니, 그건 당연하고 하나 더가 뭐냐면 판사를 하거나 검사를 하거나 그래서 정부나 다른 특정 정치 세력한테 타격을 주는 판결이나 수사를 하고 바로 나와서 정치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금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원장은 안 그렇습니까? 정치 중립시키고 편향적으로 하지 말라고 시켜놨더니 문재인 정부가 좀 힘들게 하는 것들만 감사하고 나서는 정치권이 뛰쳐나오는 건 부도덕한 세력인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거기 정치적 수업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으면은 그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 그 정부에 타격을 주고 야당으로 건너가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텀을 주는 거고 그건 도덕적이지도 않은 거잖아요. 부도덕한 거라고 그 자체가. 근데 부도덕하다 치더라도 거기에 실력이나 있으면 조금 더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상쇄가 되는데 부도덕한 자가 무지하고 무식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거고 외국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부인도 이상하고. 자, 외국에서 본 윤석열 이야기였고요.